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1932년도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주에 충남도청이 있었잖아요. 이걸 천안도, 조치원도, 대전도 서로 끌어올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주세요. 공주가 조선시대 충청 가명이 있던 충청권 최대 도시였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를 X자형 철도망으로 구축했다고 그랬죠. 서울을 기점으로 북쪽으로도 좌우, 남쪽으로도 좌우. 그래서 X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데 철도에서 벗어나니까 점점점 쇠락하고, 대전 같은데 철도에 이제 혜택을 보는 데는 급성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조선 총독부에서 교통의 요지로 도청을 이전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을 서울로 올리고, 원산에 있던 함경북도도청도 청진으로 옮기고, 의주에서 신의주로 평안북도의 도청도 옮기고, 경남도 그때는 진주에 있었나 봐요.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을 부산으로 옮기고. 아무튼 그래서 공주 소재 충남도청을 이전하겠다 이거예요. 이 X차 쪽 철도망이 있는, 그러니까 충남 쪽은 뭐예요? 경부선이 지나가니까 그 근처 왔다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 조치원, 대전으로 후보지가 압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역사는. 그러다가 경부선 개통 후 대전은 신거주지예요. 일본인들이 많았어요. 전체 6,000명 중에 4,000, 거의 뭐 일본인이 많았죠. 한 3분의 2 이상이. 그리고 요때 공주가 8,000명이었으니까 공주가 인구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총독부가 남북, 충남, 충북을 다시 그냥 충청도로, 강원도나 경기도처럼 남도, 북도를 없애버리고 충청도라는 행정기관을 다시 만들어서 도청을 조치원이 청주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거기서 강 건너가면 바로 청주잖아. 그러니까 충북하고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조치원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야. 근데 대전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많으니까 일본인들한테 야 니네가 좀 나서 하면서 로비를 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과 1인이 공조체제를 한 거지. 대전으로 뺏어오자. 그런데다가 김갑순이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이사하겠다. 이래가지고 도청이 이제 결국은 대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는 이제 호남선까지 있잖아. 호남선까지. 그래서 오게 돼요. 그때 공주는 딱 보니까 도청을 뺏길 것 같거든. 기차가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도청까지 뺏어가려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대적으로 도청 이전 반대 운동을 전개해요. 공주에서.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얼마 전에 중기청 뭐 세종으로 간다니까 막 대전 시민들 프레카드 들고 뭐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떤 기관을 뺏어간다라면 가만히 안 있지. 결국은 액션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공주에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각 20명씩 실행위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투쟁위원회 이런 걸 만든 거지. 그래서 일본인들은 주로 로비하고 진정서 써서 총독부에다 안 됩니다. 공주를 버리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진정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집회, 시위 이런 걸 역할 분담을 해서 공주에서도 도청 뺏기지 말자 시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1930년대에 총독부가 신축 예산을 편성을 해버렸어요. 아니 쓸데없는 소리 마. 우리 대전으로 가야 돼. 김갑순이가 준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주는 그래도 그럼 잘 가시오 이렇게 안 한 거지.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천안과 조치원을 비롯해서 각 시군이 계속 치열한 유치전. 근데 사실 중기청 세종으로 갈 때도 뭐 그 정부의 의지가 가는 거라면 가는 거지 뭐. 근데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뭐 뒷짐지고 잘 가는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32년도에 옮겼으니까 그 바로 직전에 대대적으로 시민대회를 하고 추석전을 벌여요. 공주 시내에서 막 짱돌 던지고 그러면서 격렬한 시위를 하고 상인들이 70일간 전부 다 문을 닫고 상점에 시위를 하는 거죠. 도청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근데 결국은 수포로 끝났어. 결국은 이제 뺏기는 거야. 그래서 32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대전으로 도청사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 시민들이 자기들도 조선 중기 이후 뭐 전통적인 대도시였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충남에 충청도 관찰사가 있었고, 그죠? 충청 남북도 나눈 이후에는 충남에 도청이 있던 도시인데 그냥 앉아서 당하기 뭐하니까 그러면 좋다. 교통이 안 좋아서 간다는데 어떡하냐. 단 옵션을 거는 거죠. 조건을. 요거 해주고 도청을 가져가시오. 해서 걸었던 게 중선철도 건립. 이게 아마 저긴 것 같아요. 이렇게 지선 비슷하게 이렇게 공주로도 그 간선은 아니어도 이렇게 하나 빼달라는 그런 거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범학교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공주사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융통 좀 구율 제도를 좀 해달라. 이런 정도의 옵션을 걸고 약속을 받고 이제 도청을 떠나 보내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아픈 역사죠. 그래서 금강교 요거 있잖아요. 그 전에 일제시대 전에 그 금강 남쪽이 공주의 주요 시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북쪽으로 다닐 일도 별로 없지만 다니려면 뭐예요? 나루토 가서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다리를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 공주 사람들. 서울을 갈래도 대전을 갈래도 이 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리를 지어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고. 공주농고가 이때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농고가 그렇게 인기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지역의 최고 명문이 농고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고가 우리나라 다른 산업도 없고 그러니까 농고 출신들이 상당히 엘리트들이었고 그 지역에 아주 그 명문 학교죠. 그래서 이제 공주 농고를 좀 설립해달라. 그리고 한동안 도 관련 기관을 조치해달라. 그러니까 도청 말고도 도교육청도 있고 도경찰청도 있고 뭐 여러 그 도단위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여기다 둬라. 도청만 가져가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결국은 다 가는 거지 뭐. 도청 가면 다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조건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48년도에 공주사범학교. 옛날에요. 그 사범학교라는 게 지금은 이제 그 모든 대학에 사범대가 있고 거의 모든 대학에 그전에는 거점 국립대학 충남대, 충북대, 뭐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이런 데에 사범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출신들은 무시험으로 그냥 임용시켜줬었잖아. 근데 모든 거점 대학에 사범대학이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대만 그게 없었어. 왜? 공주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주대에 사범대가 있어서. 근데 그 거점대학에 사범대학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범학교지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었고요. 평양사범이 있었고요. 대구사범이 있었고요.
공주사범 이렇게 4개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사범 출신이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의 교원 수급을 여기서 다 담당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 수재들이 같죠. 대구사범이 경상도 쪽 다 했고, 서울사범에서 서울, 경기, 강원 쪽, 그 다음에 이제 평양사범에서 북한 쪽 이렇게 교원들을 양성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사범 출신들이 수재들이었고 실제로 그 자긍심들이 대단해요. 지금도 사범대학 중에 그 교원 임용률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